예. 자, 모의고사 문제 들어가 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고 저는 안 느낍니다. 그죠? 제가 어렵지 않다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공부가 덜 되신 분은 그래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7월부터는 계속 문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론, 6월까지 정리하고, 기출 문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7월부터 또 예상 문제 들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또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그러면 실력이 올라가요. 지금 아직 문제가 많이 안 접해서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개사법.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용어잖아요. 용어. 매년 출제가 된다 그랬죠. 자, 공인중개사법 용어와 관련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개공에 소속된 자로서 개업권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 이 질문 맞겠어요? 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틀렸어요. 자, 거기 보면 소공이란 말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소속된 자가 틀릴까? 보조원도 소속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요. 그럼 보조원도 보조도 하고 소공도 보조할 수는 있죠. 그럼 둘 다 보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된 자로서 그런 게 아니라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뒤에 보조는 맞아요. 왜냐하면 소공도 보조를 할 수 있거든요. 보조원도 보조할 수 있고.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자주 틀려요. 여러분들 용어가 쉬운 거 같죠? 모의고사 풀면은 9월달에 그 동영 모의고사 풀잖아요. 그 4주 푼다 하면 가정해봐. 4주 내 용어 문제는 다 틀려. 그렇죠? 다른 건 다 맞아. 공부했으니까. 근데 영어는 맨날 틀려. 영어는 꼼꼼하게 해야 돼.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속된 자로서 여기 X 치세요. 보조는 맞아요.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자, 2번 보세요.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내가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잖아요. 보조원 개념 나오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뒤에는 맞아요.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건 맞는 말이고. 자, 우연한 기회 일회. 우연한 기회 일회 몇 줄 보세요.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자,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3가지. 불특정 다수인, 계속적,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회. 이것은 단순 일회이기 때문에 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 의뢰에 들어있고 일정한 보수 들어있고 중개를 업. 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가 충족되었어요? 3가지. 그러면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럼 법정지상권 양도. 법정지상권은 설정은 안 된다 그랬죠? 양도는 이게 이전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알선한 건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권리를 알선한 것도 중개, 토지 건물을 알선한 것도 중개, 권리를.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것은 중개 대상인 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공부가 덜 되신 분은 이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자, 법정 중개대상물이 뭐가 있느냐면 토지 있어요. 토지. 자, 건축물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또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아래서 다 된 게 아니라 개인 것만 가능하다 그랬죠. 사적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의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거 2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중개 대상물이다. 자, 그러면 분석 들어가 볼게요. 물건하고 권리, 권리는 또 배웠고 해당하지 않는 거. 자, 벌투 조립 방식으로 된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로 봐, 안 봐?
안 봐. 이 판례에서 안 본다 그랬어요. 자, 이거 아닌 걸 고르라 그랬죠. 기억 하나 나왔네. 지적재산권은 돼, 안 돼? 안 돼. 특허, 상표, 저작권, 이 정신적 산물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업권은 안 돼. 광업 재단이 되는 것이 광업권은 안 돼요. 광업권은 재단 구성물이거든요. 안 돼. 분묘 기지권은 설정 이전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안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됩니다. 자, 준공 허가를 받은 개인의 공유 수면 매립 토지는 돼. 개인들이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본래 농지였으나 하천구에 포함된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안 돼. 이건 하천 부지화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유지 등 도로 예정지도 사유지에 지정되면 된다고 했어요. 공유지에 지정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유지 중 도로 예정지는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안 되는 것들 기억, 니은, 미음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수없이 공부했잖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틀린 거.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에 국토교통부에 정책심의위를 둘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란 말 둘 수 있다는 말 맞죠? 예, 맞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심의사항 넷 중에서 이것만 따라야 된다. 맞는 편이고.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중개 보수 변경 심의할 수 있어요? 보수 변경이 심의사항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심의사항 들어갑니까? 들어가. 부동산 중개업 육성은 들어가. 아주 좋았어요. 이런 거 다 머릿속에 떠야 되는데 다 심의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수 변경 몇 줄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다음에 5번 지문. 5번 지문이 뭐요? 자, 이 원장이 이촉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한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두잖아요. 이게 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을 합니다. 이 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지만. 이해되셨어요? 자, 흔들면 안 돼.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되셨어요? 네, 그것만 주의해 주면 돼요. 자, 4번. 이 등록기준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요. 법인 등록기준 한번 봐드릴게요. 법인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돼, 안 돼? 안 돼. 왜?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냥 협동조합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자, 1번이 틀렸고. 그 다음 2번. 법정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됩니까? 법정 업무가 뭐예요? 중개업 저거.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중개업하고 겸업 몇 가지? 6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맞죠? 그리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 몇 분의 1?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맞습니다. 자, 4번. 대표자 임원사원 전원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돼? 실무. 전원 동그라미. 전원이 실무.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1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결격사유. 이 결격사유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자, 우리가 결격사유 뭐가 있어요? 크게 분류했을 때
일단 제한 능력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뭐요? 수용자. 그다음에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법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큰 제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유추해서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라라.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인중개사. 이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까? 예? 해당 안 돼?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 뒤에 분은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좋았어요. 여기는 결격사유 돼? 됩니다. 그 징역 동그라미. 자, 우리가 수용자가 뭐가 있어요? 수용자가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수용자 중에서 두 번째. 자, 근고 이상의 형의 뭘 받고? 집행유예를 받고. 기억납니까?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 결격사유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느 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 벌금없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고 이상이 뭐라 그랬어요? 징역 근고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징역이나 근고가 떨어지면 이법 타법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결격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그죠? 그러면 거기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거기 무슨 법을 써요? 기억에. 도로? 범. 그 밑줄 그시고 징역 동그라미. 그러면 이건 똑같이 결격사유예요. 유예기간 동안.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라고. 그러니까 징역 근고가 떨어지면 우리 중개사법이든 다른 법률이든 다 결격사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결격사유 구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징역 근고가 떨어지면 이 법 다 구별하지 않아. 근데 벌금형은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했을 때만 결격이에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거기 기억은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한은 결격 사유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피해 한정 후에는 결격 사유 벗어났어? 안 벗어나. 동의를 받아도 안 돼. 결격 사유고.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벗어났어요? 그러면 파산 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선고시부터 복권될 때까지만 결격이잖아요. 파산 선고시부터 복권될 때까지, 복권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격이에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래서 1년이 지나버렸으니까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디귿 하나 나왔네. 아닌 거. 자, 리을 중개사법 밑쪽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몇 년간 결격사유? 3년. 1년 경과했으니까 아직 안 벗어났죠? 결격사유 맞고. 자, 변호사법 밑쪽에서 이건 중개사법이요, 다른 법이요? 300만 원 벌금. 이것은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금은 오로지 어느 법 위반을 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이 변호사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결격사유 수용자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디귿하고 미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개공 후 사무소 이전 등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전을 배웠는데 총 동원해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했어. 이건 분사무소 이전이잖아요. 그럼 강남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돼? 어디다 해야 됩니까? 뭔 또 동대문이요? 주된 사무소라고 나와야지. 주된 사무소 어딘지는 모르죠. 아니, 주된 사무소에다 이전 신고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분사무소 이전은 주된 사무소에다 한다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법인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사무소를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개설 등록을 다시 해야 돼? 그럼 뭐 하면 돼? 그렇지. 이전 신고만 하면 돼. 다시 등록 안 한 거예요. 이전 신고만 하면 돼요. 내든 바뀌든 다 이전 신고야. 자, 3번. 개공이 사무소를 등록관청을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는 이전한 날부터 7일 이내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돼? 10일. 그렇지. 이전 신고는 며칠? 10일. 자, 개공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답이야. 근데 공동사무소 내려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전은 안 된다 그랬어요. 단독으로 이전은 가능해. 내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단독으로 이전은 가능해. 근데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은 안 된다고. 그래서 4번은 공동사무소 낸단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을 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자, 5번 지문 보세요. 개공이 관할구역 밖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6개월 이하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 그렇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지 업무정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팍 떠야 돼.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이 7번이 이제 겸업 문제잖아요. 겸업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업무 범위 옳은 걸 골라라. 중개법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용개발 상담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상담은 개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다가 틀렸어요. 일반인 밑쪽 보세요. 일반인도 가능해. 자, 중개법인은 토지 부장 대행 할 수 있어요? 토지 부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상가하고 주택. 상가하고 주택 분양 대행을 하지. 토지 부장 안 돼. 자, 3번. 지역농협 특수법인이라고 적어봐요. 특수법인은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기법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안 돼. 6가지 경험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되는 범위들은 개공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 없어요. 중개인도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 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있다가 틀렸고. 자, 법인 개공이 겸업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했죠. 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아요? 법인이 겸업 범위 위반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까?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되게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중개보조원하고 고용인 소공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보조원은 행정질서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행정질서벌 대상이 된다. 맞아요? 질서벌이 뭐예요? 과태료 적으세요. 과태료. 과태료잖아요. 질서벌 밑에 과태료 적어봐. 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이 돼? 안 돼. 맞아요. 소공은? 소공은 과태료 대상이 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소공도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과태료.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보조원은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의무가 없으나 개공에 고용된 당해 행위를 한 소공은 개공과 함께 거래계약서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까? 맞고. 보조원과 소공 모두 품위유지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 이 질문 맞았어요? 그럼 누구만? 소공만. 그렇지. 보조원이 틀렸네. 3번이 정답. 이 문제는 다 맞았겠지. 자, 중개보조는 직무교육, 소공은 실무교육. 맞습니까? 맞고.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없죠. 근데 소공은 행정처분이 됩니다. 자격 취소랄지 자격 정지 이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8번은 3번이 정답. 자, 9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은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개공하고 소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때는 10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 며칠? 7일.
이건 바로 기억이 나야 돼. 이건 쉬운 거잖아요. 7일. 자, 2번. 자, 법인 경우 분사무소는 상업등기일주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만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이 질문 맞으세요? 두 가지죠. 법인의 인장을 등록에 사용할 수도 있고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자가 틀렸네. 3번.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등록 인장 써야 돼요. 사용해야지. 어떤 계약서를 쓰든 등록 인장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해야지. 분사무소 틀렸어요. 자, 분사무소에 단계라 주된 사무소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 자, 5번.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소공이 인장 등록 쓰지 않으면 자격정지. 자, 그렇게 탁 나와 있어요. 개공이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이렇게 팍팍 나와야 돼. 자, 요약집에 다 적어놨어요. 자, 10번 문제. 그래서 9번, 5번이 정답이고 맞는 거. 10번 휴폐업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걸 골라라. 부동산 중개업 재개,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특히 재개 가능해요. 재개. 휴폐업 신고만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변경 재개는 가능합니다. 자, 휴업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개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휴업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해도 신고해야 돼. 그다음에 개공이 사망할 때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 신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 점 맞아? 자, 뭐가 틀렸어요? 사망하면 폐업 신고 안 합니다. 앞문장 틀렸고, 그 다음에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져? 사망할 때부터 없어져. 뒷문장 다 틀렸어요. 앞문장, 뒷문장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휴폐업 신고하고 재개 신고는 동일 서식에 의한다. 같은 서식입니다. 맞습니다. 네, 같은 서식인데 체크하게 돼 있어요. 휴업이냐, 폐업이냐, 재개냐. 그리고 3개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3월 초과했을 때만 신고요. 그러니까 3월 이하는 3월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이하는 신고 안 해요. 초과했을 때.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자, 1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각종 기관과 관련된 규정이다.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시도지사는 합격자 공급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 자, 몇 개월 이내 자격증 주라 그랬어요? 1개월. 맞습니다. 언제부터 1개월? 공고일.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월 말에 시험 보고 11월 말에 공고가 되고 12월 달에 자격증을 받아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써봐. 자, 2번. 시도지사 자격 취소할 때 아까 오전반에 열심히 강조했죠. 자격 취소하면 언제까지 보고하라 그랬어요? 5일. 그렇지. 지적시 틀렸네. 2번이 정답. 네, 오전에 열심히 강조했어요. 5일 보고 동그라미.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 지적시가 틀려버렸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사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등록증 교부, 휴폐업 신고,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종료, 고용신고, 종료신고 다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자, 일단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사항에 들어간다는 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소를 받으면 며칠 이내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받나? 며칠? 7일. 맞고. 전속 중개 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다.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2번. 전속 중개 계약할 때 정보 공개할 사항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 정보 공개 사항 우리가 수없이 했잖아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 머리 굴려보세요.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습니까? 공개 사항이 있죠. 자,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연도 이걸 기본적 사항이라 그래요. 공개하라고 했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 법에서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공개하라 그랬죠? 도로 대중교통과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 벽수도일 공개하라고 기억나요? 자,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공개하라고 기억나요? 아, 개발 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위치한데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 예정 금액은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았어요? 예정 금액. 아, 기억이 없어요? 그죠? 해야 돼. 예정 금액. 자, 그래서 이게 안 이어지나? 안 이어지면 두 문자로 해보라, 그냥. 이게 두 문자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입니다. 무슨 지가?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할 수도 있고, 기권공예공이에요. 기권공예공. 이렇게. 두 문자로 해도 괜찮아요. 벽수도일 이렇게. 기권공예공. 벽수도일. 벽수도일은 뭐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조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조세는 확인 설명에서 나와. 확인 설명.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봐드릴게요. 문제.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개공이 공개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개 대상으로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조 등 특정하기에 필요한, 자,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옆에다가 기본적 사항이라고 적어요. 같은 말이에요. 기본적 사항. 근데 이제 기본적 사항이란 단어를 더 자주 써요. 이 법에서는 지금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사권, 임차권,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권리를 취득하면서 부담 조세 종류, 이건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이라고 적어. 확인 설명 사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공개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들어 있습니다. 예정 금액하고 공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됐죠?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3번.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중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국장에게 신청한다. 지정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에게 제출하면 되죠?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 지정서 교부 밑줄 보세요. 지정서 교부는 신청받은 날부터 3개월이네요? 30일. 운영 규정이 3개월이고 지정서는 30일. 자, 2번이 정답이네.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 규정에 따라 정보망을 운영해야 한다. 맞죠? 자, 4번.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 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뭘 받아야 돼? 승인 동그라 맞고.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14번 금쟁이,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금쟁이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33조 1항 금지 행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금쟁이는 33조 1항, 2항은 이제 일반인에 적용되는 건데, 자, 이것은 뭐요? 중개 대상물 매매를 무등록업자하고 협조, 보수 실비 초과, 거짓된 언행, 관련 있는 증서, 직접 거래하고 무슨 대리, 쌍방 대리, 투기 조장, 시세에 부당한 영향, 단체를 구성한다. 자, 이거잖아, 이거. 자, 그러면 금쟁이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것을 한번 봐라 그랬어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의뢰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개공이. 그러면 이것은 금쟁이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어디에? 직접거래. 직접거래 적으세요. 직접거래 들어가 여기요. 여기. 의뢰인하고 하면 매매든 임대든 전세든 저당이든 무조건 직접거래라고 했어요. 자, 니은. 그래서 일방 대리는 금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쌍방 대리만 금쟁이. 그 일방 대리라고 적어. 일방 대리는 금쟁이 아니에요. 자, 이건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업을 하면 금쟁이 걸려 들어가? 어디 걸려? 여기서. 매매업 여기 걸려 들어가요. 매매업이라고 적어. 매매업에 걸려 들어가요. 분양권은 건물하고 똑같잖아요. 자, 배우자 소유 건물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요. 직접 거래 X라고 적으세요. 친척이나 배우자 건물 중개하면 직접 거래 아닙니다. 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면서 했던 거는 그를 통해 의뢰받는 행위. 금쟁이 들어가? 이거예요. 무등록업자 협조. 알면서 협조한 개공. 여기서 무란 것은 개공을 말한 거예요. 무등록업자가 협조한 개공을 말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금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쟁이 들어가는 것은 기역, 디귿, 미음. 3번이 정답이네. 나와 있죠? 자, 1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개공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개공이 의뢰를 받은 경우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확인 설명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의무요. 요청이 있든 없든 확인 설명 무조건 해야 돼. 요청이 있을 때만 하면 다 하게. 확인 설명 하지 말고 그냥 계약서만 아무렇게나 써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1번이 정답이요. 그러면 2번. 개공이 작성하는 확인 설명 서식. 서식은 시행 규칙에 마련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어? 시행 규칙.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자,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소정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맞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몇 쪽으로 써요? 이거 확인 설명서를 말합니다. 확인 설명서를 말하는데 이건 쌍방 교부요. 거래 당사자가 쌍방이라는 뜻이에요. 쌍방 교부 맞고. 개공은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본서 몇 년 보관 맞고. 자,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도 들어가?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도 확인 설명 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보치에서 보. 설명서에 들어갑니다. 자, 16번 문제.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규정된 거래계약서 등에 관한 기술이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기재할 필요적 기재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있잖아요.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이런 거. 우리 법에 있어 없어? 있어.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들어있어. 시행령. 그래서 법령 그랬잖아요. 규정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규정하고 있다. 않다가 틀렸고. 자, 2번 보세요. 중개법인의 경우는 당해 중개법인의 임원하고 중개인이나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뭐가 틀렸어? 뭐가 틀린지도 몰라 지금. 힌트까지 줬는데. 임원이 틀렸지. 그러면 법인은 누가 해야 돼? 대표자. 대표자 한 사람이 서명 날인하는 거지. 대표자하고 소공 같이 하는 거요. 분사함수는 책임자하고 소공 같이 하는 거고. 됐어요? 자, 임원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개공에 있으나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개공에 없다. 맞아요? 아, 이게 정답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작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3번이 정답. 자, 4번 한번 보세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할 때 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회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협회가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그럼 누가 정해서 권장? 국장이 하잖아요. 국장. 협회가 뭔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번.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를 거래 당사 쌍방교부 맞죠? 원본 4번 전자문서를 3년 보관해요? 5년. 그래서 몇 번 정답? 3번. 자, 1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 설정 의무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개공이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개공 후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뭐가 틀렸어? 한한다가 틀렸어. 고의도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 고의도 손해배상 지잖아요. 과실은 당연히 과실도 주지만 고의도 주고, 또 사무소를 남에게 빌려줘서 사고 터져도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한다가 틀린 거예요. 고의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고 틀린 거. 2번 보세요. 개공이 공탁으로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업무를 하던 중 의뢰인에게 손을 끼쳐 업무 보정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했죠? 그러면 15일 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정. 맞습니까? 손해배상금 들어가면 며칠 내에 보존하라 그랬어요. 맞네. 근데 뭐가 틀렸어? 뭐가 틀렸다고 봤어요? 네. 자, 그래서 15일 이내가 맞아요. 그리고 부족하게 된 금액 몇 적었어요? 지급액 X라고 적었어요. 지급액을 보존한 게 아니라 부족액을 보존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개공이 기간 만료로 인한 재설정 몇 적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재설정 신고해야 돼? 만료일 몇 적었어요? 만료일.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공은 보증 설정 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자, 개공이 손해배상 지는 것은 전액. 손해 난 만큼. 보험회사는 보증 설정 한도 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개공은 전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도 내에서 틀렸고. 자, 모든 개공은 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똑같다. 같죠? 방법이 뭐예요? 방법. 똑같다는 건데. 세 가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 드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개공이든 보증보험에 가입하든 공제에 가입하든 공탁하든 이게 방법이요. 방법은 똑같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1번. 자, 그렇지. 1번. 한참 후에 1번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18번.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건 이 앞주에 배웠죠? 보수 청구권 몇 적었어요? 거래계약 체결할 때 발생 동그라미. 자, 보수 청구는 언제 발생한다 그랬어요? 중개계약 체결할 때. 이 앞주에 했잖아요. 보수 청구는 중개계약 체결할 때 발생하고 행사가 거래계약,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기억나? 기억나 안 나? 그것도 기억 안 나보라? 여기는 기억나 안 나? 그거 안 나? 여학집 한번 봐봐. 환장하겠네. 여학집 몇 페이지 있냐면, 자, 59페이지 한번 봐봐요. 59페이지. 자, 59페이지. 거기 도표,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이거 기본서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는데,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시험 지문에 보면 안 보인다고. 그래서 각인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끄떡끄떡해서는 기억이 안 돼. 그 발생은 중개계약, 행사는 거래계약. 내가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동영상 돌려봐. 거짓말 했는가. 1월 달에도 그랬을 거고 3월 달에도 그랬고. 이해됐어요? 자, 발생 동그라미 발생. 발생은 중개계약이에요. 행사는 거래계약.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중개 대상을 건축 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규정을 적용하고 이상일 때는 주택에 맞아요? 바뀌었죠. 2분의 1 이상. 이것도 수업 시간마다 내가 2분의 1을 외우지 말라.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신경 쓰라 그랬죠. 이상. 뒤바뀌었어요. 2분의 1 이상일 때 주택, 미만일 때 주택 외 이렇게 해야 되지. 그죠? 뒤바뀌었고. 자, 3번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의 거래가 해제됐어.
보수 청구 인정돼? 누구 잘못 때문에 해지가 된 거예요? 그럼 못 받죠. 보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근데 거래 당사자 사정 때문에 해지되면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개공 고의 과실로 못 받아. 자,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 임대차.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한번 이쪽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수 경우는 0.9 범위에서 협의. 맞아? 왜? 상가는 매매 임대를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상한율이 전부 다 0.9라고 했어 안 했어? 그거 기억납니까? 이 앞뒤 이야기한 거요. 이건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가 임대도 0.9, 토지 임대도 0.9, 토지 매매도 0.9. 주택 외에는 매매 임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주택은 뭐라 그랬어요? 매매 교환은 0.9, 임대는 0.8이라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이제 4번이 이게 자주 틀리기 쉬운 지문이에요. 4번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왜 틀린 것 같아요?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산출된 금액 균분하여 받아요? 각각 받아요? 각각. 균분한다는 말을 하면 틀려버려요. 각각 청구할 수가 있다. 뭔가? 각각. 자, 19번 문제. 이제 계산 문제인데 다 풀었어요, 이거? 이 쉬운 것을 못 풀고 고개 흔들면 어떡해. 자, 풀어볼게요. 자, 풀어볼게요. 죽여. 자,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여러분들 반드시 100점 맞게 해줄게요. 자, 봐보세요. 자, 개공 A는 아파트를 매도인 갑과 매수인에게 3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거래 금액이 3억이다. 자, 이렇게 문제가 적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매수인 을이 다시 임차인 병에 1억 7천만 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을하고 병이네. 자, 여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 임대인하고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A가 중개했어요. 개공. 자, 이건 쓰리동이요? 아니에요. 일단 이것부터 판단해야 돼. 쓰리동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매매 보수만 받아? 매매 임대 다 받아? 다 받죠? 그럼 하나만 계산해야 돼? 둘 다 계산해야 돼? 둘 다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일단 문제 파악이 됐으니까 개공 A가 매도인 갑, 임대는 1억 7천이라고 그랬어요. 1억 7천. 1억 7천만 원. 임대 보증금이 1억 7천이다 이 말이에요. 매매는 3억이고 여기다 지금. 됐어요? 그럼 A가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임차인 병에 발생한 총액 동그라미. 총액은 이제 다 받는 거죠? 요율이 나왔죠? 주택은 2억에서 6억은 0.4라고 그랬어요. 자, 매매는 2억에서 6억은 0.4. 그러니까 3억이니까 0.4 맞네? 그럼 얼마? 12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120만 원, 이쪽에서 120만 원. 됐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산해봐. 임대차는 요율이 1억에서 3억은 0.3이라 그랬어요. 1억에서 3, 여기네. 0.3이네. 그럼 계산해봐. 51만 원 나와요? 37에 21, 3일에서 51만 원 나오죠? 그럼 이쪽에서 51만 원. 이쪽에서 51만 원. 근데 출제자가 묻기 나름이요.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렇게만 물어볼 수 있고 이건 총액을 물었잖아요.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더하면 돼요. 여기 얼마? 합하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 102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342만 원이 나오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쉬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문제 푸는 걸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이제 자꾸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요. 연습 몇 번만 하면.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론도 알아야 되고 문제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해 나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7, 8, 90은 지금 5, 6월 때도 기출문제 풀고 있잖아요. 5, 6월까지는 기출문제 끝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 8, 90은 예상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다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어차피 이것도 뭐 절대평가지만 경쟁이거든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돼. 이게 이제 이 문제를 7, 8, 9, 10월 달 문제가 꽤 많이 되거든요. 문제가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 문제까지 하면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다 풀고 들어가야지 되는데 이제 뭐 대충 문제 한 권 사갖고 풀고 끝내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342만이 정답입니다. 알고 보니까 쉽죠? 원래 그래.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죠? 모를 때는 아주 쉬운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자, 그러면 1번이 정답. 자, 20번 문제 들어가면 돼요. 협회 설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1번은 내가 엄청 강조한 건데 맞췄나 모르겠네. 협회를 설립하려면 공인중개사 300인 이상 발견이 되어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여기는 맞았고 여기는 뭐가 틀렸어요? 아니 뭐가 틀렸냐고? 에? 자, 공인중개사 300인 공인중개사가 틀렸어. 그럼 뭐예요? 회원이 누구요? 개공. 이거 엄청 강조했는데 어제 이 앞주에도 강조했는데. 자, 요약집에 적혀 있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가져. 요약집 63페이지 그 회원 동그라미 쳐졌어 안 쳐졌어? 쳐졌죠? 그 문제잖아요.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이 꼼꼼하게 하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는 것이 길이다. 연습하는 길이다. 그래서 회원 300인 이상 이렇게 들어가든지 개공 300인 이렇게 들어가야지 공인중개사 300인 그러면 틀려요. 자, 공인중개사 X 진짜로 X 쳐놔. 며칠 후에 또 보면 또 안 보여. 내가 보일 줄 알아요? 안 보여. 원래 그래. 안 보여.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연습을 해서 이 지문을 읽는 순간 이게 틀렸다.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얼마? 100. 광역시 도에서 30인이요? 20인이요? 20인. 이것도 엄청 강조했죠. 자, 3번. 협회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성립이 틀렸어. 성립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설립 등기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기억나? 성립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립 등기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무척 강조했어요. 자, 4번. 협회 감독은 시도의사 국장 둘 다 됩니까? 뭐가 틀렸어? 누구만 돼? 그러면 협회 감독은? 국장만 돼. 국장만. 온리 국장. 온리. 자, 그 다음에 5번. 협회 지부 설치 여부는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맞았죠? 정관사항이라 했어요. 정관사항. 그래서 법률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실무교육. 교육은 이제 다 맞췄겠지.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의사 등록관 둘 다 됩니까? 시도의사만 됩니까? 등록관청 X. 1번 틀렸네. 기억. 실무교육 12시간에 16시간? 28에서 32. 이것도 틀렸고. 자, 서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예, 이건 정답이고. 자,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사원은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돼? 임원사원 전원이 받으라 그랬죠. 전원. 자격증이 있든 없든. 이거 틀렸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실무교육 받아야 돼. 그래서 기억, 니은, 니을은 틀렸어요.
자, 미음. 실무교육은 개공, 소공,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이거 하나 외우라 그랬어요. 경영, 실무, 직업윤리. 맞습니다. 다 맞는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습득 이거 하나는 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2번을 봐드릴게요. 다음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등록관청은 무등록 중개업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맞는데 부동산 거래질서 신고센터가 이번에 들어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예, 맞는 편이에요. 건당 50만 원 맞습니까? 자, 이거 틀린 신문은 하나도 없죠. 건당 50만 원.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을 잊어먹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그죠? 자, 건당 50만 원 줘. 자,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비용은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바, 일부 동그라미. 전부 그럼 틀려버려요. 일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얼마? 50 이내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 4번.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등록관청, 수사기관 양쪽 다 제출해야 돼? 둘 중 하나 제출하면 돼? 포상금을 주는 데는 어디만 나온다 그랬어요? 등록관청. 지급 신청 등록관청에만 제출해야 돼. 그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안 돼. 수사기관 X. 그럼 수사기관에다 돈 달라고 신청하면 어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급 신청서를? 휴지통에 버려본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죠? 안 줘. 수사기관에 또 고발을 할 수 있어도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준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말했어요? 5번. 4번 틀렸고 5번. 등록관청 하나, 2건 동그라미. 2건 신고번호는 최초 맞습니다. 2건 그러면 최초.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균등. 이렇게 매치해 주세요. 자, 23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오늘 배운 거네. 시도지사가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하고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청문 동안에. 아니. 자, 그 개공에 대한 등록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뒷지문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주어. 시도지사. 등록 취소는 누가 청문을 실시해야 돼? 등록관청. 등록 취소권자가 청문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틀린 거예요. 등록관청이 청문.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가 청문? 시도지사가 청문. 그럼 지정 취소는 누가 청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문. 됐어요? 네, 그래서 시도지사 X.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2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정지할 때는 청문. 뭐가 틀렸어? 정지. 청문은 취소만 거친다고 했어 안 했어? 취소만. 정지는 청문 안 거치지. 정지가 틀렸고. 자, 3번 내가 오전에도 이 문장 통째로 외우라 그랬잖아요. 등록관청은 서공이 자격정지 밑줄,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지체 없이 동그라미, 시도의 통보 동그라미 맞어요. 이 지문 통째로 외우라 그랬어요. 자, 이게 정답이고 4번은 왜 틀렸는가 봐봐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자는 지체 없이 국장이 보고 5일 지체 없이 틀렸고 아까 보고 5일. 자, 5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은 10일 이내 교부한 시도에게 받나? 자격증 언제까지 받나? 7일. 그렇지. 10일이 틀렸어. 자, 달달달 볶아야 돼. 자, 2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정지 사유 문제입니다. 타당하지 않는 거. 이중 사무소에 소속돼. 이중 소속 자격증인지 맞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겠다. 이건 뭐요? 자격 정지 맞아? 취소. 2번은 취소예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 거래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 서공이 이중계약서 쓰면 자격정지 맞아요. 서공이 이중계약서 쓰면 자격정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다. 자, 서공이 개공하고 같이 일을 했으면 같이 서명 날인해야 되죠. 안 하면 자격정지.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근거자료죠. 이거 자격정지 맞아요. 그러면 5번 질문을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은 자격정지 맞아 이거. 근데 5번 질문 중요하다 그러죠. 개공이 위반하면 뭐냐고. 에? 업무정지. 또 반대견해. 여기는 김치 아니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 밑에 적어.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서공은 자격 정지만 돼요. 이거 엄청 했는데도 기억이 없어. 이게 자꾸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연습. 자, 그다음에 25번 문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비밀 준수는 몇 년? 1년하고 1천. 등록증을 양도대에 양수받는 거 1년하고 1천. 등록인장 쓰지 않으면 업무정지. 이중사무소는 1년하고 1천도 되고 임의적 취소도 되죠. 그래서 일단 1년하고 1천. 그리고 이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행위죠. 3년하고 3천. 5번이 정답이네. 됐어요? 자, 5번이 3년하고 3천. 자, 26번 과태료 틀린 걸 골라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습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 및 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 부과 징수한다. 맞고. 자격 취소 시 자격증 반납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맞습니다. 맞아요. 과태료는 행정질서에서 형벌과 구별은 경미한 위반사항 맞고. 경미한. 자,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해서 500만 원이요?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문자 쓰면 안 되잖아요. 하면 얼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명칭 표기 위반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우리가 앞에서 사무소 명칭 공부했잖아요. 5번이 정답. 자, 27번 문제. 27번 문제. 타당한 걸 골라라 했어요.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타당하지 않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교환이랄지 증여, 판결, 경매, 압류 부동산 공매는 신고 대상에 제외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오로지 무슨 계약만? 매매 계약 맞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맞고. 자, 부동산 거래는 사무소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 해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소 구청장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신고 관청. 신고 관청이 하는 것이지 등록 관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 관청이 하는 게 아니다. 신고 관청이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틀렸고. 자, 개공 중개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맞죠? 그럼 누가 다 신고해야 돼? 개공이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신고 안 해.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공 이인받는 서공이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보조원은 대행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타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28번 문제. OX 문제네. 이렇게 오지선다형도 이렇게 OX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옳은 것은 O, 틀린 건 X.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자, 거래 당사자 신고 대상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 신고란 말은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하는 걸 공동신고라 그래. 그러면 제출하는 것 자체는 누가 해야 돼? 일방. 맞는 편이요. 5입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5. 토지 건축물 면적 제한 없이 신고해야 돼? 면적 제한 있어 없어? 없어. 지역 제한 없이 면적 제한 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돼. 5.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고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는 미리 받잖아요. 그래도 사전 허가 받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 제도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을은 X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신고관청.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는 오로지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를 거기다 하니까.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국장이 부과권자가 되고 아까 시도의사가 되고 개공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무조건 신고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55X5입니다. 자, 29번은 이제 뭐 아직 주간반 진도가 아직 안 나갔죠.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 자, 애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이 다른 걸 권하라. 뭘 찍었어요? 애국인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할 거 있잖아요. 계약은 60일, 계약 외원은 6개월, 계속 보유 6개월. 기억나? 그러면 기한이 다른 거. 증여는 며칠? 몰라? 아주 추경. 우리 뒤에 분. 증여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증여는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은 며칠? 60일이지. 60일. 그러면 경매는 계약 외죠? 6개월. 판결은 계약 외 6개월. 환매권도 계약 외 6개월. 합병도 계약에 6개월. 자, 한번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칠판 한번 봐보세요. 애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할 때 자,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신고관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계약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계약은 매매 계약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딱 2달 지났네. 다음 주에 진도 나가니까. 배운 지 딱 2달 됐어. 매매는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매매 계약은 들어가? 우리 안 들어가? 다 들어간다는데 거기만 안 들어갑니까? 네, 좋아. 우리 여기는 보지도 않고 안 들어가. 매매는 왜 안 들어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은 증여나 교환 같은 걸 말한다고. 근데 작년에도 실전에 출제가 됐고.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1, 2월 달에도 했고 3, 4월 달에도 했고 5, 6월 달에는 다음 주 할 거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소한 아무리 복습을 안 해도 2번을 했잖아요. 아무리 복습을 안 해도 2번을 했어. 근데 기억이 있냐고. 없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몇 번을 봐야 되냐. 시험장에 가려면 10번 봐야 돼. 10번. 어느 과목이든. 그러려면 범위를 줄여갖고 반복해서 돌려줘야 돼요. 10번을 어떻게 보냐고.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것을.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범위를 줄여갖고 자꾸 돌려야지 기억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증여 나왔잖아요. 증여 60일. 그러면 또 칠판 보세요.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라 그랬죠? 그러면 계약 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상소,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건축무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경매 나와 있잖아요. 경매 6개월. 자, 판결 6개월. 자, 환매권 행사 6개월. 법인은 합병 빠졌네. 합병. 법인은 합병. 합병 6개월. 이런 것이 다 6개월짜리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계약은 60일. 계약에는 6개월. 아직도 증여를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증여는 무상계약입니다. 그러니까 60일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음 주 오전에 하겠지만 매매는 안 들어간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해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했기 때문에 여기서 신고 안 해요.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30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관련된 선매 기억납니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토지 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지정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선매 협의 대상이 돼?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선매 협의 대상이 되냐고? 안 되고. 우리 안 돼 진짜로? 그럼 어떤 거 돼? 그렇지. 좋아. 이따 가다가 아이스크림 좀 사 드셔요. 아주 좋았어요. 너무 좋아.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선매 협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래야 맞아요.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 허가 신청이 있는 2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하라서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는 몇 개월? 1개월. 2개월이 틀렸어요. 자,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선매를 소유자 통지에 선매 협의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4번. 자, 선매자가 토지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 가격이요? 그렇지, 감정 가격입니다. 좋았어요.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신청에 대해서 무조건 불허가요?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해서 통지. 무조건 허가한다 틀리고 무조건 불허가한다 틀려버려요. 허가 또는 불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용된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계공에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타당하지 않는 거. 자, 일반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 계공에 경쟁적으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계약을 승소시킨 계공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형태의 중개계약. 맞았어요? 맞네. 이거 개념 묻는 문제죠. 2번. 일반 중개 계약은 의뢰인과 계공 모두에게 불리하다. 이거 맞아요. 모두에게 불리하다. 몇 줄 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개 계약은 공동 중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맞았어요? 이게 틀렸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이용한 거 뭐예요? 일반. 공동 중개가 아니라 일반 중개 계약.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중개 계약이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에 체결되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자, 일반 중개 계약은 거의 구두를 하고 있잖아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 맞는 말이고. 자, 일반 중개 계약을 맺은 경우 의뢰인은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5번. 자, 일반 중개 계약은 계공에게 보수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계공 책임 중개를 기대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수가 확보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일을 했는데 다른 계공이 계약 성사시키면 자기는 보수 하나도 못 받잖아요. 책임의식이 없고 책임 중개를 안 하려래. 됐어요? 자, 맞는 거고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2번 이제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실무 파트에서 물건 조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틀린 걸 골라라. 토지 지목은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지목 과수원 부지냐 목장 부지냐는 토지 대장 맞아? 왜 대답 안 해? 빨리빨리. 맞아? 확실해? 그러면 지목은 뭘로 확인해? 토지 대장에도 나오고 또 어디가 나와? 지적 도면에도 나오잖아요. 자, 지목 확인 방법은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나옵니다. 여기는 정식 명칭이 나와요. 과수원이면 과수원, 목장용지는 목장용지. 이걸로 확인 가능해요. 정식. 근데 지적 도면이나 임야 도의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정식 명칭이 아니라 부호가 나와요. 과수원 부지는 과, 목장용지는 뭐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서면으로 확인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토지 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번 질문 봐보세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각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는 등기상 증명서 각부예요. 각구. 소유권 외의. 자, 소유권 외에 대한 가등기 이런 것은 을구고 여기는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가 각구 맞습니다. 자, 개공은 중개된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 확인 설명할 의무 없어요. 근저당은 어떤 것만 조사해 설명하면 돼요? 채권 최고액. 실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의뢰인들이 실채무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실채무액이 얼마냐고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의무는 아닌데 잘못 가르쳐주면 책임져야 돼. 뭔지 알겠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 잘못 가르쳐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자, 일단은 맞아요. 자, 4번 지문 보세요. 토지 지형. 지형은 모양을 말하고 지세는 경사도를 말합니다. 기억나요? 지형은 모양, 지세는 경사도인데 공구상 조사 확인할 수 없어서 현장 조사. 맞았어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어? 뭐가 틀렸어? 지형. 지형은 지적도에 나와요. 현장 답사가 아니라 지적도요. 지형 밑에다가 지적도 적으세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지세는 현장 조사가 맞아. 지세는 현장 조사가 맞는데 지형은 지적도면으로 가능하다. 자, 4번이 틀리고 5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맞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띄워보면 돼요. 자, 33번. 개공이 장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의뢰인에게 설명을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장사법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자, 가족묘지 이거 몇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배운 지가 꽤 돼가지고 또 정신 없으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사법 묘지 몇 가지만 설명하고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자, 칠판을 볼 때는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틀어지게 볼 필요 없어. 자,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공설묘지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설치한 묘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설묘지는 개인들이 설치한 것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 정중문중묘지. 자, 법인이 집단으로 설치한 묘지를 무슨 묘지? 법인묘지란 말을 써요.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할게요. 사설묘지는 설치 기준 면적이 얼마냐? 개인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가족은 100. 자, 정중은
1000 이건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것만 이상이고 나머지 다 이하요. 됐어요? 자 그러면 1기당 점유 면적 있잖아요. 한 기당 1기당 점유 면적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얼마? 30 나머지 이것은 10 합장했을 때는 얼마? 15제곱미터 초과해서 합장. 이해됐어요?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개인 묘지를 설치하면 신고요 허가요? 며칠이네? 30일. 자, 그러면 가족 종중 법인은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사전 허가. 그리고 이 법인 묘지를 허가할 때는 재단 법인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줘. 무슨 법인에 한해서? 재단 법인에 한해서 허가. 자, 됐죠?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문제 접근할게요. 매장을 한 자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며칠이네? 30일이네. 자, 그리고 화장,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거, 개장. 이런 것은 신고인데 사전 신고입니다요. 신고인데 사전 신고. 자, 일단 이 정도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볼게요. 틀린 걸 골라라. 틀린 거. 가족묘지는 30. 가족묘지는 30이요? 100이요? 100. 100. 30, 100, 1000, 10만. 기억나? 좋아. 정의할 줄 아네. 1번 틀렸고. 화장 한 자. 화장은 불에 태운 것은 30일에 신고해야 돼.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사전에 신고해야지. 신고해놓고 태워야지.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공설묘지 가족 종중 문제 1기. 상석 비석 설치면서 10 합장은 15 맞습니다. 공설묘지도 똑같아요. 10, 15 맞고. 자, 니을 시장 등은 묘지 설치 관련 목적 민법에 따라서 재단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 설치 관리 허가할 수 있다. 맞죠? 자, 설치 기한이 끝난 연고자는 설치 끝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된 요구를 화장하거나 봉합. 이거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기억하고 뭐다? 니은. 됐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끝나면 1년 이내 시설물 철거하고 매장하거나 봉환시켜야 돼요. 화장하거나 봉환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다음은 개공이 농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에서 틀린 걸 골라라. 농지법 기억나? 자, 한번 봐볼게요.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취득 발급 신청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농지증은 시구 읍면장 맞습니까? 맞아? 맞아요. 발급권자 시구 읍면장 밑에 보세요. 그 읍면장 밑에다가 군수 X라고 적었어요. 군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밑줄 보세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밑줄 보세요. 농지증 발급 신청이 있을 때 신청부터 4일 이내에 적합하면 농지증 발급. 원래 4일이 맞는데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된 경우잖아요.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된 경우 발급은 2일입니다. 2일. 2일.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증을 2일 이내 발급. 원래는 4일인데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는 2일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이 면제된다. 이거 맞아요. 원래 이제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건 면제돼요. 그 다음에 주말 체험료는 얼마 미만? 1000 미만 동그라미 소유할 수 있고 맞고.
그다음에 시험 연구 실습지 이것도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 면제된 거 2번 주말 체험 영농, 3번 전용 허가나 신고, 5번 연구 실습지 이런 경우는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농지증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다음에 35번 내가 수업시 강조했잖아요.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공부하라 그랬죠. 자, 이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큰 제목인데 한번 봐드릴게요. 갑자기 이게 이상한 분풀이였나 봐 이거요. 안 지워지네. 분필로 쓰면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기본 확인 사항이 뭐고 세부 확인 사항이 뭐냐?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 이게 주거용이거든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크게 분류해서 이제 기본 확인 사항하고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이 있어요. 세부 확인 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좋아라. 여기서 기본 확인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세부 확인사항을 외우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요? 외우지는 못했지만 이거 기억나? 자, 세부 확인사항은 내가 어떻게 했어요? 벽면 도배에서 벽. 자,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여기서 수. 자, 일조량, 소음, 진동. 일조량, 소음, 진동. 1. 자, 그 다음에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 공시되지 않는 권리. 자, 벽수 1미라고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제목이 이거 뭐예요? 벽면 도배. 이건 이제 내외부 시설물 상태. 자, 이게 환경 조건. 자, 이것이 실제 권리 관계라고 했잖아요. 실제 권리 관계. 자, 그래서 내가 벽수 1미라고 외우라 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기본이야. 이 보수야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벽수 1미가 아닌 건 다 기본이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걸,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세부 확인사항을 골라라 이 말이죠. 세부 확인사항을 골라라 하면 돼. 대상 물건의 표시는 이속이 없죠.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죠? 환경 조건은 여기 있어 없어? 있네. 세부네, 세부. 여기요. 세부. 비선호 시설은 여기 없죠? 기본이요, 기본. 자, 실제 권리 관계는 여기 있잖아요. 미공시 권리. 유치권 이런 거. 이런 것은 세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는 여기 없죠? 기본. 그러면 여기서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즉 세부 확인사항은 니은하고 니을이 되는 거지. 니은하고 니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부 확인사항은 내가 벽수 1미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큰 제목 같이 공부해야 돼요. 이런 외우는데 이게 환경 조건인지 모르면 안 되죠. 미공시가 실제 권리 관계. 미공시 권리. 미공시 권리, 실제 권리 관계.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다 이 말이에요. 유치권, 법정 지상권, 주택 임대차 이런 거. 어차피 뭐 다음 주 그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또 주간반에서. 그때도 또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문제가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감을 잡아 놓으세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6번 문제. 계약서 거민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걸 고르라 했어요. 틀린 거. 거민계약서. 이 거민계약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 원본에다가 검인 도장을 받으면 그게 검인계약서예요. 자, 그러면 검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검인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 맞거든요. 그러면 계약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라 그랬지 실적 내용까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 틀렸어요. 형식적 요건 고비만 확인합니다. 실질적 내용 X. 틀렸고. 자, 검인은 어디다 신청해야 돼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이임을 받는 자가 검인권자입니다. 부동산 주소지가 아니라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기억리은 틀렸네. 그러면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도 필요적 기재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증여 계약은 검인 맞아요. 근데 전세는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검인은 계약이면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증여도 계약이면서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아니고.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판결서, 판결 같은 효력을 갖는데 판결서도 검인 받아야 돼. 이건 별도로 공부를 했어요. 판결서도 검인 대상이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은 기억하고 니은. 기억하고 니은. 자, 37번 문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건 임차인이 주장하는 것이지 임대인은 2년에 구속이 돼요.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나 2년 살겠다 그러면 2년 가는 거예요. 이게 틀렸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지. 자, 확정일자 임차인은 경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 변제를 받을까? 배당 요구해야 될까? 배당 요구해야 돼.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 요구해. 소액 임차인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다음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받으면 대학 여치든 맞아요. 3번이 정답이고. 자,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2년 아닌 1년만 거주하고 이사할 권리가 없어요? 에? 묵시적 갱신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그럼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 거주하고 나갈 수 있지. 묵시적 갱신됐다 해서 의무적으로 임차인 2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곧바로 경매 신청권 인정돼? 안 돼. 집행권을 확보해야 돼요. 자, 확정일자 받고 살아도 보증금 안 내주잖아요. 그럼 바로 경매 못 들어가.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판결서 같은 거 확보가 돼야 돼요. 곧바로가 틀린 거예요. 곧바로. 집행권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떠나야 되냐? 38번 이거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상임법에서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 보증금 이하만 상임법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거 무조건 외우라 그랬어요. 자, 서울특별시는 얼마? 9억 원 이하만 상임법이 적용돼요. 적용 보상금 있죠. 과밀 억제권자고 부사는 6억 9천만 원 이하. 자, 부산도 과밀 억제권역처럼 6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 자, 이 보증 금액은 외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자, 요약집은 저 뒤쪽에 나와 있어요. 상임법. 그 141페이지가 141페이지.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올해는 안 바뀌고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자, 그래서 38번 한번 보세요.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서울에서는 9억 이하 맞죠? 부산은 뭘로 봐? 과밀 억제권 역점 6억 9천이요. 2번이 틀렸어요. 그냥 광역시는 5억 4천이 맞는데 부산은 6억 9천이라고. 자, 2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과밀 억제권 6억 9천 맞고,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 있잖아요. 이건 광역시하고 똑같아요. 5억 4천입니다. 5억 4천. 그리고 순천은 그 밖의 지역이에요. 그 밖의 지역이니까 3억 7천. 근데 이제 그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는 5억 4천. 상인법에서 보증금. 그래서 하여튼 2번 부산은 6억 9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다음에 39번.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의뢰인의 설명 틀린 것은 이제 경매 문제인데, 자, 불허가에 의한 새 매각은 최저 매각가의 저감률이 적용이 없다. 자, 이 지문 맞아? 이거 뭔 소리인지 감이 와요? 자, 우리 여기 뭔 소리인지 전혀 몰라? 왜 몰라? 자, 공부를 안 해서 몰라. 자, 그럼 또 해. 여러분들은 계속 모른다고 해봐. 나는 계속 적어줘. 자, 칠판 봐보세요. 이 경매한 날이 뭐예요?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대금 납부하라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자, 봐보세요. 이게 경매한 날짜거든요.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최고 비싸게 사면 밑으로 가는 거고, 안 팔렸어요. 이거 유찰이라 그래요, 유찰.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파는 걸 세매각이라 그래요. 이때는 저감률이 없습니다. 저감률이 없어요. 다운시키지 않는다고. 저감한다는 말은 다운시켜서 판다 이 말이에요. 저감률이 있어요. 20% 정도 돼요. 이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 기일날은 뭐냐면 A가 이제 비싸게 산다고 써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 날이에요. 허부 결정.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 날 것인지 결정한 날인데, 밑으로 가는 것은 허가를 받은 거고, 옆으로 삐져나간 것은 불허가 나버려요. 불허가. 지금 이 지문이잖아요.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도 새 매각이라 할까, 재매각이라 할까? 이거 맞춰봐. 이것도 새 매각? 재매각 아니고? 이것도 새 매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저감률이 없어요. 다운시키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불허가 나서 안 팔린 거니까 같은 새 매각인데 저감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보세요. A가 밑으로 가는 것은 대금을 납부해서 소유권 취득해버린 거고, 옆으로 삐진 것은 A가 돈을 못 냈어요. 대금을 못 내고 또 차순위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등이라 할게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A가 돈을 못 내서 하는 매각을 세매각이라 할까, 재매각이라 할까? 재매각? 위에 세매각 했으니까 아주 좋았어요. 재매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는 저감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종전 매각 조건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대충 감았죠?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봐봐. 1번이 불허가에 의한 세매각. 이거잖아요, 이거요. 불허가에 의한 세매각. 불허가에 의한 세매각은 저감률이 없다. 이게 맞았죠? 그 지문 맞아서 틀렸어?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일 입찰에서 여기 입찰 보증금 제출해야 되잖아요. 입찰 보증금. 얼마를 제출할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요. 자, 그러면 거기 매수 신고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자기 써낸 가격이 10%가 아니고
최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1억에 평가했다라면 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잖아요. 이걸 1억에 평가했다면 이것이 10%,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최저 매각 1억을 평가해놨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최저니까. 이걸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지. 다 똑같아요. 경매 참가한 사람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한 가격의 10%가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신고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 넘는 때 동그라미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매각에서 전 매수는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매각이잖아요. A가 돈을 못 내서 지금 재매각기를 잡아놨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 참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A. 자기가 돈 못 내갖고 재매각 잡아놨는데 이 사람이 또 참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경매 참가하지 못한다. 재매각에 있어서 전 매수인 A를 말한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돈 못 내갖고 재매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경매 참가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이 그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 가족은 경매에 참가할 수 있어요. 그 옆에다 적어. 채무자는 참가 X. 자, 채무자는 경매에 참가하지 못하는데 채무자 가족은 참가해요. 그러니까 이 빚이 져갖고 경매 넘어가잖아요. 근데 가족이 낙찰 받아보면 돼요. 그 물건 뺏기기 싫으면 가족이 낙찰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채무자는 경매 참가 못해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틀린 걸 골라라. 확인 설명.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하고 확인 설명하고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 사항이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는 거 있어요. 비슷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묻는 건데 틀린 거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고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물건의 표시 이건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권리관계도 들어가고 3번 경제적 가치 이거 밑에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경제적 가치 설명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경제적 가치가 있냐 없냐까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과연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자, 이게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법령 제한 이거 똑같고 5번이 정답인데 이 취득함에 따라 부담 조세의 종류 세율 있죠. 조세의 종류 세율은 우리 중개사법에 있는 거지 매수 신청 대리는 조세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조세 관련 사항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조세 관련 사항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봤는데 공부가 안 됐으면 이 문제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고 또 7, 8월 달에 예상 문제 풀고 그러면 점수가 나올 겁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 시스템들을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아직도 뭐 5개월 좀 못 남았는데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오는 기간 반은 남았잖아요. 그래서 5개월이면 이 공부도 가속도가 붙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하고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따라오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또 뭐 모의고사 문제풀이까지 드리라고 고생 많은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 수고했습니다.